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소리,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16일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 서울 광화문 광장이 상당히 비가 쏟아지는데도 열기가 뜨거웠죠. 수만 명의 그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제 유튜브 송국근의 혼술에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여기가 광화문 내거리에 위치한 11층입니다. 11층에서 내려다본 그 모습, 도로를 빽빽히 메운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어느 분께서 댓글에 과거에 찍어놓은 거 아니냐, 어저께 아니고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말이냐, 과거에 찍어놓은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찍었습니다. 어제 제가 찍어서 특히 비가 오는 장면, 밖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 찍으면서 좀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제 빽빽히 모인 그것이 어제의 실제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을 들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입니다. 어제 열린 광화문 집회와 관련했습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한 확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 당분간 큰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신천지 이후 맞이한 우리 방역의 우리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 고비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일부 교회,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일부 종교단체와 또 보수단체가 어제 그 집회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취소해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전날, 그저께 확진자가 100명 선을 넘어서고 2차 대유행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 소속인데 이것은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국민들이 평화롭다면 그렇게 많이 안 모였겠죠. 그렇다면은 그 단체, 그 교회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한 1000명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보수단체가 또 강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단체 회원들만 왔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어제 모인 군중들은 일반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특정한 종교나 교회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제 있는 이 사무실에 광화문에 나왔다가 여러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와서 잔잔하고 가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그 교회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체와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언론계에 있었던 분도 있었고, 과거에 또 정치하셨던 분도 있었고, 또 일반 회사 다니는 분도 있었고, 너무나 문재인 정권의 실정, 특히 최근의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 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데 진보의 정권의 민난 이런데 분노를 해서 오신 분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제 그렇게 많이 모인 그 국민들의 분노는 별개인데, 수만 명이 모인 국민들의 분노는 별개인데, 그것을 모두 특정 종교나 단체 소속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어제 그 광화문 현장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실정,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명백한 저항이다. 저는 그렇게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저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 별개입니다. 국민의 폭발의 민심은 별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 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갤럽 조사 중에서
현 정권 교체를 위해서 2022년 대선 때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 응답이 45%였고 현 정권 유지를 위해서 2022년에도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포인트가 낮은 41%였습니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 욕구가 상당히 강해진 거죠. 넉 달 전 총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했죠. 이 일이 이재명이 앞섰죠. 이재명 2위 이낙연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 아래 그러니까 현 민주당 주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범야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당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반문재인 이 진영에서는 10%대를 기록한 주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3위를 했지만 9% 그리고 지금 야당 주자 이렇게 보기도 상당히 그렇죠. 9%고 그 다음에는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서타가 없다, 사람이 없다 입에 달고 있죠. 야,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우리 대선에 내세울 만한 사람도 없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전에 정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금 제가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은 과연 그럴까? 근본적 질문입니다. 정말 범야권에 사람이 없을까? 근데 찾아보면은 차고 넘칩니다. 찾아보면 차고 넘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하냐면은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 마이너스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빼버리니까 그렇지 플러스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다 이 백텐트 안에 다 모여보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차고 넘치죠. 범야권 그러니까 반문재인 진영에서 사람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플러스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론조사 대상, 여론조사 기관의 그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갔다가 빠졌다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쭉 보면 5명입니다.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황교안, 그리고 홍정우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 5명이 다 지금 비통합당이지만 범야권에 소속되는 안철수 있죠. 자, 그러면은 6명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에 몸담았다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일종의 토사구팽을 당한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 정부의 탈원전 그 정책에 대한 감사를 원리 원칙대로 하고 있어서 그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또 감사위원으로 기보수 정권 쪽의 법무부 차관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서 미운털이 박힌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해창 감사원장을 떠올리면서 대권 주자로 막 거론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권 원래 경제 가려고 서투르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첫 경제부총리가 됐는데 나중에 그쪽의 친문 김상조나 이쪽과 상당히 마찰을 빚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간에 나왔고 지금 활발한 강연이나 SNS 활동을 막 하면서 자기 대권 주자로, 범야권의 자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미래통합당 계열 5명, 안철수, 그 다음에 이 토사구팽 당한 3명, 이렇게 하면은 9명이죠. 벌써 구룡입니다. 구룡. 과거에 차고 넘친다고 했을 때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8룡, 9룡 이야기 나왔죠. 그때 이해창부터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찬종도 있었고, 이인재 있었고, 또 이홍구, 여러 사람이 있을 때 8룡, 9룡 이야기가 했는데 지금 벌써 9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더 여기다 추가할 인재군이 있습니다. 좀 제 생각과 반대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바로 원로그룹입니다. 원로그룹. 일단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국정 운영 경험도 있고 한때 또 대선에
출마를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선 도전에 나섰던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이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계산이 되어 있죠. 나이 때문에. 국정 운영, 그런데 나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국정을 운영을 해왔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감각이 있고, 정무적 감각도 있고, 또 여론도 탈 줄 아는 그런 그런 원로들이 이 범야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로들도, 자, 나이가 문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고, 사실 뭐, 그것은 사실이죠. 연세가 많이 들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이까지가 되면은, 사람 중심, 지금처럼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통치라는 문제가 생기죠. 경륜이 딱 갖춰져 있으면은 시스템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 통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1935년생이니까 연세가 2년 후에 대선 때는 80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24년생인데 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앞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4년생인데 1998년에 대통령을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74세에 취임을 한 거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1875년생인데 1948년에 대통령 취임을 했으니 73세에 한 겁니다. 그러면 70대에 대통령, 지금은 더구나 또 100세 시대니 그때와 또 다르죠. 더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대선 기준으로 70대, 그때 70대까지는 충분히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시스템 통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종인 대망론이 나오기도 하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하려고 한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940년생입니다. 올해 만으로 80세죠. 2년 후 대선 때는 82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80대, 너무 물리적으로 나이를 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럼 2년 후에 80대를 제외를 하고 70대까지만 보겠습니다. 70대.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활동을 하시는,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내는 그분들을 한번 보면은 당장 떠오르는 분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 정홍원 전 총리는 1944년생입니다. 올해 76세죠. 2년 후 대선이 있을 때 78세입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2017년 그 조기 대통령 선거 때 뭐 거의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75주년 강복절 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분명한 국가 목표와 유효한 전략이 현 정권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이념 편향, 진영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적으로 쌓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상당히 쓴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또 정홍원 전 총리, 제가 충북권 혼술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전문을 그대로 제가 풀 영상을 그냥 올려놨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던데,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그때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었죠. 지난달에 발표를 해서 나라의 전 분야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국민께서 나서주셔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본인은 제가 뭐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일단 이제 포를 확 늘리면 차고 넘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외에도 여러 분들이 생각납니다. 가령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같은 경우 1948년생이니까 이제 72세입니다. 정치를 워낙 젊었을 때 시작을 해서
아마 정치를 30대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72세인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죠. 벌써 은퇴한 지도, 정계에서 떠난 지도 좀 꽤 오래됩니다. 그런데 대선 때 겨우 74세입니다. 충분히 강재섭 전 대표 같은 사람도 빅텐트에 들어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꼽은 사람만 벌써 12명입니다. 12명이니 여기에 또 앞으로 1년 반 사이에 새로운 신진들도 등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범야권의 대선 후보는 차고 넘친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권의 대선 후보는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고 거의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두 사람. 지금 여론조사 1, 2위 달리는 두 사람이죠. 나머지 뭐 김경수, 조국 이런 사람들은 재판 중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면에 범야권, 보수를 포함한 범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은 안 되지만은 플러스 계산을 하면은 차고 넘치는 대선 후보들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